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신년 벽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를 넘어섰습니다. 그간 1위를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30%를 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권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실로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누구입니까? 이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그토록 몰아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쫓아내려고 들들 볶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입니다. 윤 총장을 쫓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밀어주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취임식은 영광스럽고 재임 중 제왕과도 같은 권력을 누리지만 퇴임 후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이 정권이 지난 1년간 그토록 집요하게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빼앗아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수처에 두려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입니다. 이제 고작 1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권의 힘이 급속히 빠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도 기다렸다는 듯 사면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친문 세력이 반대가 들끓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뿐일까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두고 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게 정치적으로나 자신의 퇴임 후를 생각할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이래저래 고민이 깊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퇴임 후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문 대통령의 심리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투스쿨룸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기원전 5세기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군주였던 디오니시우스 얘기가 나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25세 때 권력을 잡아 시라쿠사를 3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키케로는 디오니시우스가 권력욕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졌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부당한 욕심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일종의 감옥에 가두었으며 심지어 이발사에게 머리를 맡기지 않았고 딸들에게 이발 기술을 가르쳤다. 왕가의 여자들이 여자 이발사가 되어 아비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다듬었다. 그는 아내를 둘 두었는데 밤에 아내들을 찾아갈 때마다 모든 것을 수색하고 뒤지도록 했다. 더군다나 침실 주변에 커다란 해자를 파고 나무 다리를 통해서만 침대를 건너갈 수 있게 하였으며 침실 출입문을 봉쇄하고 나무 다리마저 치웠다. 이발사의 칼이 두려워 딸들에게 이발 기술을 가르치고 왕비와 동침할 때조차 암살 위험에 시달린 게 디오니시우스의 삶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그러하듯 디오니시우스 주변에 아첨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모클레스라는 자가 이렇게 아부했습니다. 군대와 재산과 통치의 권위와 재물이 풍부하고 왕국은 찬란합니다. 이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모클레스여, 이런 내 삶이 그대를 즐겁게 한다면 그대가 직접 이런 내 삶을 맛보고 내 행운을 경험해보는 것이 어떤가? 다모클레스가 반색을 하자 디오니시우스는 그를 화려하게 장식된 방에 황금 탁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식탁 옆에 미모의 종을 두어 시중 들게 했습니다. 식탁엔 산의 진미가 놓였습니다. 다만 다모클레스의 머리 위 천장에 번쩍이는 칼을 말총 한 가닥에 묶어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러니 다모클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름다운 종들에게 곁눈질을 하지도 맛있는 음식에 손대지도 못했습니다. 말총이 끊어져 칼이 목 위에 떨어질까 두려워
내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다모클레스의 칼은 권력자가 숙명처럼 처하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제국 때 얘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455년 로마 제국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원로원 의원인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의 아내를 황궁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분노한 막시무스는 황제를 살해했습니다. 막시무스는 평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로마 시민의 지지를 받아 황제로 옹립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황제가 되자 막시무스 자신도 선왕제처럼 살해당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있습니다. 이 책 제3권에 막시무스가 황제 자리에 오른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의 시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발밑으로 내려다보며 원로원과 시민들이 만장일치로 자신을 황제라고 연호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황제로 즉위한 날이 그가 행복했던 마지막 날이었다. 그는 궁정이란 감옥에 갇혀서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난 뒤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자신이 바라던 정상에 올랐지만 이제는 이 위험한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을 뿐이라고 탄식했다. 왕관의 무게에 짓눌린 막시무스는 친한 버시자 재무관인 풀겐티우스에게 자신의 불안과 우려를 토로했다. 지난날의 안전하고 행복했던 삶을 헛되이 추억하며 어느 날 저녁 치사가 시작되었다가 같은 날 곧바로 끝난 다모클레스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여기서도 다모클레스의 검 이야기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시무스 황제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저마다 그릇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능력 이상의 자리는 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로원 의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던 막시무스가 황제가 된 뒤 곧바로 어이없고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자신의 명을 끊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죽은 선황제의 아내를 강요해 그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자와 결혼하게 된 여자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옛 남편의 죽음에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이민족인 반달족 왕에게 접근했습니다. 로마를 약탈하라 사주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침략할 기회를 노리던 반달족은 이를 구실 삼아 로마를 침략했습니다. 반달족이 쳐들어오자 겁에 질린 막시무스는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황궁에서 빠져나오다가 그만 시민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자기만 살겠다며 도망가는 황제를 본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황제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시신을 강에다 버렸습니다. 막시무스가 제2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고작 2달 반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2달 반짜리 보유와 맞바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복잡하게 얽힌 정치 현실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한지 돌아보는 계기는 될 것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두려움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집권만 하면 퇴임 후 겪게 될 고초를 두려워합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이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직권남용 등의 탈법적 행태, 그리고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정치 보복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 수감에서 오는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친문 세력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지난 4년 내내 극렬 지지 세력에 기대어 적폐청산 노름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면을 통한 국민 화합을 하겠다고 하니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대통령직이 실은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놓인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그 사실을 취임 선서를 할 때부터 염두에 뒀다면 어땠을까요? 겸손한 정치, 통합하는 정치, 용서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그 길로 나아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